모국어는 첫 1년 동안 아기들 태어났을 때 보세요. 엄마, 아빠, 물, 이런 정도 10개밖에 못합니다. 그거를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럼 1년 내내 해가지고 완벽하게 냈게 됐죠? 그러면 두 번째 해에는 단어들끼리 연결해서 엄마 물 줘, 밥 주세요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해에는 시끄러워서 못 삽니다. 다 붙여가지고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막 줄줄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처음에 하는 그 몇 개가 아주 완벽하게 내 머릿속에 장기 기억에 들어가 있도록 하는 그게 핵심 기술이에요. 모국어 학습법이죠. 모국어처럼 뇌를 속여야 돼요. Hi everyone. 안녕하세요. 로렌쌤입니다. 영어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어휘 몇 과목으로 공부하고 계시나요? 최소한 6과목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30년 동안 영어를 가르쳐 왔어요. 그랬더니 잘 가르친다는 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 그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목표를 좀 생각하고 가니까 목표가 뭐냐면 그냥 영어를 나는 제2외국어 정도로 편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어. 우리나라 말 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 목표를 두고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그죠? 외국어를 배우는 이런 사람들의 심정을 30년 동안 생각을 해가면서 가르쳐 왔더니 조금 독특한 방법을 찾아냈고 전체적인 거를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조금 생겼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6과목을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지 마시고 한 과목으로 줄여서 좀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는 채널입니다. 제 비디오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6과목을 한 과목으로 줄일 수 있었는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가볍게 최대한으로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문법을 일단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그런 예문들을 제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고 하는 예문들을 제가 써드립니다. 그러면 써드리고 읽어드리고 하죠. 그러면 그 예문들을 어떻게 하냐면 모국어 화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머릿속에 아무 생각 없이 나 배고파, 물 주세요, 여긴 정말 좋네요, 이런 기본적인 말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걸 장기 기억에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뇌의 장기 기억 속에 모국어 화자들은 이런 어휘라든지 제가 지금 말을 줄줄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휘라든지 이 어휘를 말하는 법칙 같은 거, 문법이라든지 이런 게 장기 기억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기본적인 그 덩어리들을 영어로 한국말처럼 in the bank, 은행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머릿속에 장기 기억에 넣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어려우면 될까요? 안 됩니다. 아주 쉬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제 방법은 한 과목으로 줄이는 방법은 매일매일 제가 써드리는 그 예문들을 읽고 녹음하고 초제고 읽고 녹음하고 초제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일록초 읽고 녹음하고 초제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하고 읽으니까 내가 말로 하고 내가 듣고 오늘 내일 모레 일주일 한 달 똑같은 것만 합니다. 다른 거 욕심 부리지 마세요. 많은 거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모국어는 처음에 엄마, 아빠 아주 기본적인 짧은 단어 3개, 5개 첫 1년 동안 아기들 태어났을 때 보세요. 단어 10개 엄마, 아빠, 물, 이런 정도 10개밖에 못합니다. 그거를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럼 1년 내내 해가지고 완벽하게 냈게 됐죠? 그러면 두 번째 해에는 단어를 한 50개 합니다. 단어들끼리 연결해서 엄마 물 줘, 밥 주세요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세 번째 해가 되잖아요. 세 번째 해에는 시끄러워서 못 삽니다. 네. 다 붙여가지고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막 줄줄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처음에 하는 그 몇 개가 아주 완벽하게 내 머릿속에 장기 기억에 들어가 있도록 하는 그게 핵심 기술이에요. 모국어 학습법이죠. 네. 모국어처럼 뇌를 속여야 돼요. 우리 환경은 엄마 아빠가 매일 나한테 옆에서 생활을 영어로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뇌를 속여서 매일 읽고 녹음하고 초제면 장기 기억에 들어가니까 뇌가 모국어인 줄 알고 속습니다.
그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욕심 부리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읽으려고 하고 1과 이만큼 했으면 빠르니까 2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3과로 넘어가고 자꾸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진도 나가려고 하는, 그게 함정이에요. 그렇게 하면 모국어 학습법이 안 돼요. 모국어 학습법이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조금만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네, 제가 오늘은 의문문으로 바꾸는 연습을 할 건데 제가 해드리는 것만 하세요. 자, 근데 이런 질문들이 또 많았어요. 이거 이 정도 빠르면 되는 건지, 한 달, 2달 했더니 정말 빠른데 거의 외워지다시피 했던데 이러면 이거 버리고 다음 걸로 넘어가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루에 읽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 나는 30분이면 나한테 적당할 것 같아. 아니면 우리 얘는 학생이야, 중학생이야, 1시간은 해야 돼. 이러면 1시간 동안 경을 읽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근데 어제 읽고 그저께 읽고 맨날 읽던 거 계속 읽으니까 나중에는 정말 빨라져요. 구구단 빨라지듯이. 그래가지고 이제 장기 기억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거죠. 자다가 툭 치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세요. 그러면 30분 동안 했는데 30분 동안 1과 겨우 읽었었는데 근데 한 달 되니까 30분의 반으로 줄었어요, 시간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30분 동안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15분 동안 2과를 시작해서 천천히 되는 데까지 읽는 겁니다. 네. 그러면 2과도 빨라져서 2과 끝에까지 다 해도 1, 2과가 30분 만에 다 돼요? 그러면 한 5개월 됐는데 1, 2과가 다 됐어요. 30분 만에 1, 2과를 줄줄줄줄 완벽하게 외워요. 그러면 30분 내에 들어갈 수 있게 1과가 완벽하게 됐으면 1과 앞에서부터 조금씩 버리세요. 네, 이거 버리고 그 다음에 3과를 집어넣는 거죠. 조금 집어넣으세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1과부터 쭉 찍어왔던 그동안의 비디오들을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제 스크립트 있잖아요. 제가 써드리는 스크립트 같은 거는 그 조한호 수학연구소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레슨은 뭐냐면 모국어 화자가 된다는 게 뭐였냐면 어떤 한 문장이나 한 표현을 가지고 이거를 자유자재로 변신을 시켜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엄마 나 배고파. 나 배고픈가? 나 배고프지 않아요. 누가 배고프지? 내가 어떻지? 이렇게 누가, who, 어떻지? how, hungry, who, I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 생각해서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바꾸는 게 문장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한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문장에서 어떻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너 어디 갔니? 누구랑 갔니? 왜 갔니? 뭐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편하게 why, when, where, how 의문문들을 편안하게 쭉 잘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왜 why, where, when, who 막 이런 거를 못 만들고 그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겨우 해석하고 있고 미국 사람들이 말하면 그냥 대답하기 바쁘고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면 그 규칙을 몰라서 그래요. 그 규칙을 제대로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비디오를 특히 좀 잘 봐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네이티브 스피커스들이 이렇게 의문문 부정문 당연하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제 첫 번째 문장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을 봐주세요. 자, she put her ring on the fridge 라고 돼 있죠. 첫 번째 문장. 자, she put her ring on the fridge. 자, 그녀는 she put 놨어요. 자, put 놓다 과거형입니다. 이거는. 자, 현재형이었으면 she puts s 붙였을 거예요. 몰라도 됩니다. 자, she put 그녀는 놓았다. her ring 그녀의 반지를 on the fridge 냉장고 위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she put her ring on the fridge. 자, 이 문장을 가지고 의문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녀는 냉장고 위에 on the fridge 냉장고 위에 put her ring 그녀의 반지를 놓았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자, 이 문장에서 의문문을 몇 개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한 문장에서 몇 개의 의문문을 만들 수 있나요? 자, 이런 거 생각 잘 안 해보셨죠? 이거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국말로 먼저 연습해 볼까요? 자, 그녀는 그녀의 반지를 냉장고 위에 놓았다.
자, 이 문장을 가지고 한국말로 만약에 의문문을 만든다면 우선 그녀는 그녀의 반지를 냉장고 위에 놓았다 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자, 그녀도 알고 놓았다, 그녀의 반지를 냉장고 위에 이 네 가지를 다 안다고 생각할 때도 의문문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냥 그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녀는 그녀의 반지를 냉장고 위에 놓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반지를 냉장고 위에 놓았니? 그냥 놓았나 안 놓았나? 이 동사만 놓았나 안 놓았나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꿔서 물어보는 거를 yes, no question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막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자, yes, no question, WH questions 이런 거 배웠다는 건데 이거를 제가 오늘 아주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녀는 그녀의 반지를 냉장고 위에 놓았니?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동사가 그녀는 놓았다니까 놓았니로 하려면 일반 동사죠. put, 놓았니?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의문문 만드는 법 다 알려드렸습니다. 비동사 의문문 만드는 법, 조동사 있을 때 의문문 만드는 법, 일반 동사 있을 때 의문문 만드는 법. 아니 비동사가 뭐고 조동사가 뭐고 일반 동사가 뭐예요? 그것도 바로 지난번 문법 비디오에서 제가 다 찍어드렸습니다. 다시 할 수는 없고요. 일단 놓았다 이거를 놓았니? 라고 하려면 do, does, did 중에 하나를 문장 제일 앞에 등장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put, 놓았니? 하려면 put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did she put 이렇게 가야 되죠. did she put 그녀가 놓았니? 이렇게 됩니다. 자, did she put her ring on the fridge? 하고 뒤에 question mark 물음표 붙이고 놓았니? 하고 그 억양 올라가게 이렇게 위로 하면 됩니다. 다시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녀도 알고 그녀의 반지도 알고 냉장고 위에도 알아요. 그러면 놓았니? 이것만 물어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응, 놓았어. 아니, 안 놓았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게 없을 때는 네, 아니요로 대답하게 돼 있어요. 다시요. 놓았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한다고요? Yes. 응. 나는 놓았어. 이렇게 하죠. Yes, I did. 그죠? did로 물었으니까 did로 대답합니다. Yes, I did. 응, 나 놓았어. No, I didn't. 아니, 놓지 않았어. did not이죠. No, I didn't. 이렇게 놓았으면 yes, 아니면 no. 이렇게 대답하는 걸 yes, no question이라고 합니다. 자, yes, no question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다면 지금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어떻게 해요? 문장 중에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놓았니? 라고 동사를 다시 한번 의문문으로 물어보는 게 yes, no question이에요. 왜냐하면 놨어, 아니 안 놨어 이렇게만 할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 비디오를 잘 보시고 이걸 잘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의문문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의문문을 몇 개 만들 수 있냐면요. 일단 yes, no question이죠. 모르는 게 하나도 없을 때 yes, no question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 second one. 두 번째 것은 어떤 의문문일까요? 한국말로 먼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녀는 그녀의 반지를 냉장고 위에 놓았어. 그러면 그녀를 만약에 모른다면 주어를 몰라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봐요? 누가? 라고 물어보죠. 그죠? 그래서 누가라는 이걸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요 말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주어를 모르면 누가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누가가 영어로 뭐죠? who죠. who. 그래서 who가 들어가는 의문문은 누가를 모를 때 물어보는 의문문이에요. 자, 이해 잘 되셨죠? 네. 그러면 who, 누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뒤에를 어떻게 말해요? 한국말로 말한다면 어떻게 해요? 누가 그녀의 반지를 냉장고 위에 놓았니? 놓았나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그러면 주어를 몰라서 누가 한 다음에 뒤에 이렇게 물어볼 땐 있잖아요. 정말 제일 쉬워요. 주어를 모르는 게 제일 쉬워요. 주어가 뭐죠? 동사 앞에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녀가 놨죠. 그래서 누가 동사한다. 이게 기본으로 맨날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가를 모를 때 그때 물어보는 누가 또는 주어가 물건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The computer has many reports. 영어에서는 주어가 사람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영어는 특히 주어를 사람이든 물건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물건이 주어가 되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죠? 자, 잘 보세요. 나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나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컴퓨터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영어는 주어를 사람이나 물건이나 이렇게 사람만 주어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영어는 특히 어떤 사물이나 물건, 상황 이런 것들이 주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사람이나 사물 다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놓았니? 할 수도 있지만 무엇이 뭐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무엇이 뭐 만들었니? 이렇게 무엇이 주어가 물건이면 what? 무엇이? 이렇게 물어보겠죠. 제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어를 몰라서 누가 이렇게 물어보거나 who 라고 물어보거나 what? 무엇이? 라고 물건이 주어일 때 이렇게 물어볼 때는 항상 정말 제일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동사가 어떤 종류든 비동사든 조동사든 일반 동사든 상관없이 그냥 who, 누가 한 다음에 원래 있던 문장 있죠. 그거를 쭉 쓰세요. 후쭉. 또는 무엇이 한 다음에 쭉, what 쭉. 제가 이게 쭉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해내게 됐냐면 제가 초등학생들한테도 다 지금 기초부터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문장에 다 누가, 무엇을 뭐 이런 걸 다 질문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한 다음에는 후쭉이네요. 쭉 쓰면 되네요, 선생님.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저한테 후쭉이에요.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후쭉이라고 설명하면 편하겠구나 라고 제가 그때 그걸 알아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주어를 몰라서 누가, who, 무엇이, what 이렇게 물을 때는 동사 문장을 그냥 후쭉 쓴다. 후쭉 이렇게 외워두세요. what 쭉, 후쭉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문장을 She put a ring on the fridge. 자,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를 모르면 누가 who 한 다음에 뒤에 쭉 쓰라고요. Who put a ring on the fridge? Who put a ring on the fridge? 이렇게 한다고요. 너무 쉽죠? Who put a ring on the fridge? 됐죠? 네. 제가 읽고 녹음하고 초제고 이 방법만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문법을 정말 이렇게 쉽게 잘 가르쳐 드립니다. 네. 여러분 눈높이에도 맞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렵게 할 때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거 너무 어렵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자, 후쭉입니다. 주어를 몰라서 누가 무엇이 자기 반지를 냉장고 위에 놨니? 라고 부를 때는 Who put a ring on the fridge? 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문문. 우리가 지금 두 개나 만들었어요. 그녀도 알고 그녀의 반지를도 알고 냉장고 위에도 알아요. 그러면 놓았니? 라고 물어볼 때는 그냥 Did she put a ring on the fridge? 라고 했고 일단 yes, no question이었죠. 그러면 yes, she did. No, she didn't. yes, no로 대답하는 yes, no question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하나도 없을 때예요. 자, 두 번째 의문문은 뭐예요? 주어를 몰라요. 그러면 누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 두 번째 퀘스천이 뭐예요? Who put her ring on the fridge? 였습니다. 누가 그녀의 반지를 냉장고 위에 놨니? 라는 두 번째 의문문을 여러분이 지금 만든 거예요. 저랑 같이. 그 다음에 third question. 자, 세 번째 의문문은 뭐겠어요? 자, 그녀의 반지를 이걸 몰라요. 그녀의 반지를 놨는지, 만약에 그녀의 헤어밴드, 머리띠를 놨는지, 뭐 그녀의 뭐 신발을 놨는지, 뭐를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무엇을 그녀가 여기다 놨니? 라고 물어보겠죠. 아, 너 거기다 뭘 놨어? 그녀가 거기다 무엇을 놨니? 무엇을? 하고 put what? 자, put 뒤에 있는 게 what이죠. what? 무엇을? 이런 걸 목적어라고 해요. 목적어라는 거는 한국말로 문법에서 나오는 건데 put 동사 다음에 이 동작을 당하는 애가 목적어예요. 자, 다시 주어란 동작을 하는 애. 하는 사람, 하는 것. 누가, 무엇이 동작을 해요. 놔요. 근데 이 동작을 당해요. 놨죠. 그러면 뭐를 놨어? 이 동작을 당하는 애가 목적어예요. 자, 놓았으면 반지는 놓여졌죠. 동작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put what? 무엇을? 자, 동작을 당한 목적어를 몰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의문문 갑니다. 자, 그녀의 반지를 했는데 무엇을? 이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물건이니까. 그죠? 이거 누구를 아니죠? 반지를 했으니까. 누구를 아니고 무엇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얘를 her ring 대신에 what을 써야 되죠. what, 무엇을 하고 앞에다 뒀어요. 자, 의문사는 제일 앞으로 갑니다. 모르는 게 있을 때 의문, 물어보는 단어를 의문사라고 해요. 자, her ring 몰라요. 그러면 what, 무엇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what 쭉 쓰면 좋겠는데 what 쭉 쓰면 주어를 모를 때랑 똑같아서 안 돼요. 자, 그러면 동사 뒤에 있는 애를 모를 때는요. 자, 이제 규칙을 알려드립니다. 의문문 만드는 법. 자, 의문문 만드는 법 지난 시간에 제가 다 했습니다. 아주 쉽게 바로 전 비디오에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목적어를 물을 때 what, 무엇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문문 구조 있죠. 앞에 처음에 아까 했던 Did she put her ring on the fridge? 있었죠? 그게 의문문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what, 무엇을 하는 걸 앞에 빼고 Did she put 이거를 그냥 넣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했던 yes, no question을 그대로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what did she put? What did she put? 자, what did she put? 무엇을 그녀가 놨니까지 했죠. 그 다음에 her ring 써야 돼요, 안 돼요?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her ring은 쓰면 안 되죠. 무엇을 하고 앞에 나갔으니까. What did she put on the fridge? 해야 되겠죠. 목적어를 모르면 무엇을 그녀는 냉장고 위에 놓았니? 라고 해야 되죠. 자, what,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what이 있죠? her ring을 몰라서 앞으로 what, 무엇을 하고 빼는 거예요. 그러면 what 한 다음에 그 뒤에 의문문 구조, 아까 yes, no question 할 때의 did she put, 그녀는 놓았니? 했던 의문문 있죠? 그거를 그 뒤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what did she put on the fridge? What did she put on the fridge? What did she put on the fridge?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연습하시면 될 거예요. 자, 처음엔 천천히 what, 무엇을 Did she put on the fridge? Did she put her ring 쓰면 돼요, 안 돼요? her ring 쓰면 안 돼요. her ring을 몰라서 무엇을 놓았니? 라고 해야지. 무엇을 그녀의 반지를 놓았니? 라고 안 하잖아요. 무엇을 한 다음에 what did she put on the fridge?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대답은 뭐라고 할까요? her ring 이 답이겠죠. 무엇을? her ring 그녀의 반지를 이렇게 하겠죠. 아니면 뭐 her hairband 그녀의 뭐 머리띠를 뭐 her jacket 그녀의 재킷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목적어가 모를 때 의문문 만드는 법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마지막에 on the fridge 냉장고 위에라는 표현이 있죠. 자, 그러면 그녀는 그녀의 반지를 where 어디다 놨어요? 자, 그녀의 반지를 놓았다 이러면 뭐가 궁금해요? where, 어디다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where라는 장소 부사를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where라는 이 어디다 놨는지 on the fridge를 몰라요. 냉장고 위에 놨는지 책상 밑에 놨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디다 그녀가 그녀의 반지를 놨어? 라고 어디에?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거 모를 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앞으로 가져와서 where 라고 의문사니까 제일 앞으로 가져와야 돼요. where, 어디에?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where 한 다음에 쭉 쓰면 돼요, 안 돼요? she put 이런 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의문문 구조로 바꾸어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주어를 모를 때만 who 한 다음에 누가 한 다음에 쭉 쓰는 거예요. who put a ring on the fridge 이렇게 쓰고 다른 거는 다 did she put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where 의문문 구조 did she put her ring 까지만 해야 되죠. where did she put a ring? 그녀의 반지를 그녀가 어디다 놨어?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what is the answer? 대답은 뭘까요? on the fridge. 냉장고 위에 고기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죠. It's easy. 정말로 쉽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그 책 읽기 하는 섹션에서 한 2주에 한 번씩은 책 읽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책 읽기에서 앞으로는 이거 when, where, how 이거를 다 해가면서 책 읽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채널 꼭 시청해 주세요. 그러면 이 문장 가지고 의문문 4개 만드는 거 다 끝났습니다. 네, 자. 이해되셨죠? 자, 첫 번째 문장 다 끝났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럼 두 번째 example, 두 번째 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Rosa was playing with her dog in her house. 자, Rosa는 was playing, 놀고 있었어요. With whom? 누구와 함께? 그러면 with her dog 이었고요. In her house, 그녀의 집에서죠. In her house니까 where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몇 개의 의문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로사도 알고 with her dog, 그녀의 개와 함께도 알고 in her house, 그녀의 집에서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러면 어디서 했는지, 누가 했는지, 뭘 했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의문문으로 물어보는 거죠. Rosa was playing, 놀고 있었다. 그럼 놀고 있었니? 라고만 물으면 되죠. 다른 거 다 하고. 자, in Korean, 한국말로 먼저 해볼게요. 자, Rosa는 그녀의 개와 함께 집에서 놀고 있었어. 이 문장을 그냥 모르는 거 하나도 없으면 아, 로사가 그녀의 집에서 그녀의 개와 함께 놀고 있었니? 라고 물어보면 되죠. 그죠? 여기 정보 다 들어갔죠? 네, 그러면 일단 yes, no question이죠. 그럼 yes, no question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해요? 동사가 was playing이죠. 그러면 비동사가 있는 문장의 의문문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was라는 비동사를 앞으로 꺼내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과거 진행형입니다. 비동사 was에다 ing 붙였으니까 이거 의문문 하면 was Rosa playing?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was Rosa playing with her dog in her house?
라고 하고 question mark만 붙이면 됩니다. 자, 됐죠? 자, was Rosa playing with her dog in her house? What is the answer? 그럼 대답은 뭐겠어요? 네, 아니요, 응, 맞아, 아니, 아니야,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yes, she was 해야 되죠. Yes, she was. 네, 그녀는 그러고 있었습니다. was까지만 하면 돼요. 비동사까지만. 자, yes, she was 또는 no, she was not. 줄이면 no, she wasn't.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yes나 no 한 다음에 숨 한 번 쉬고 yes, she was, no, she wasn't. 이렇게 대답을 둘 중에서 하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뭘까요? 두 번째 의문문 뭐예요? 주어가 뭔지 모를 때. 자, 어떻게 할까요? 누가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자, 누가, 왜 로사를 모르니까 누가 자기의 개를 데리고 집에서 놀고 있었니? 라고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who, 누가 라고 하면 되죠. 자, who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주어를 모르면 누가 한 다음에 쭉 쓰라고 그랬죠. 후쭉이에요. 자, 어떻게 해요? Who was playing with her dog in her house? 이러면 되죠. 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라고 WH로 이렇게 물어보는, 몰라서 물어보는 WH questions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그랬니? 하고 올리는 게 아니라 누가 그랬니? 하고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Who was playing with her dog in her house? 이렇게 내려요. house? 하고 올리면 안 돼요. 그래서 yes, no question만 그랬어요? 그랬니? 하고 올리는 억양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WH나 이런 게 있으면 다 무조건 내립니다. 그러면 주어를 몰라요. Who was playing with her dog in her house? 내리죠. 자, 그러면 대답은 뭐예요? 누가 그랬니? 그랬으니까 누가 그랬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로사 그 다음에 do예요, does예요, did예요, was예요, 뭐예요? 앞에 지금 who 쭉 할 때 who was playing이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was로 물었으니까 was로 하면 돼요. 로사 was 하면 로사가 그러고 있었다 라고 대답이 깔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로사는 놀고 있었다 한 다음에 with her dog 그랬죠. 그러니까 그녀의 개와 함께 그랬는데 무엇과 함께, 누구와 함께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어를 몰라요. 자, with her dog 이렇게 했을 때 with whom 이렇게 되겠죠. with whom 전치사 다음엔 목적격을 써야 됩니다. 후의 목적격은 whom입니다. 자, 그래서 with whom 누구와 함께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자, 누구와 함께가 뭐라고요? with whom. 자, 지금 세 번째 의문문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 with whom. 자, 이거를 제일 앞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with whom 해야 되죠. 의문문 with whom 하면 누구와 함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로사는 집에서 놀고 있었니? 라고 하죠. 한국말. 자, 영어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아까 의문문 구조 그대로 써야 되죠. Was Rosa playing? 하고 yes, no question에 있었죠? 그것입니다. 자, with whom was Rosa playing in her house? 하면 되죠. 자, 천천히 생각해 가면서 해보세요. 자, 마지막 의문문 뭘 물어봐야 되죠? In her house를 몰라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봐요? 어디에, where, 어디에서 라고 물어봐야 되죠. 장소를 모를 때는 장소 부사인 where를 씁니다. 그러면 in her house를 다 모르니까 in her house 대신에 where 라고 앞에 쓰고요. 자, where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의문문 구조 그대로 가야 되죠. where, 자, yes, no question의 의문문 구조. Where was she playing with her dog? Where was she playing with her dog? 그녀는 개와 함께 어디서 놀고 있었니? 라고 됐죠. 자, 어디에서? 라고 물었으니까 What is the answer? 대답은 뭐예요? In her house. 그녀의 집에서 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뭐 on the beach. 해변에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문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the man stopped the truck to get the toys. 자, the man stopped the truck to get the toys. 그 남자는 stopped, 멈췄어요. 아, 동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뭐가 궁금해야 돼요? 멈췄어요? What? 무엇을? 이게 목적어죠. 동작을 하는 애가 주어, 동사를 당하는 애가 목적어입니다. The man stopped what? The truck. 그 트럭을 멈춰 세웠어요. 멈췄어요. 자, stopped the truck to get the toys. 멈췄어요 그랬더니 뭐가 궁금해요? 왜? Why? 왜 멈췄어요? To get the toys. 장난감들을 집기 위해서. 장난감들을 집으려고. get 하면은 내 손으로 들어오는 거 얻는다, 가져온다, 뺏어온다, 잡아온다, 뭐 가져온다 이런 거 다 되죠? 내 안에 가져오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To get the toys. 장난감들을 얻기 위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the man, 그 남자가 stopped the truck. 그 트럭을 멈춰 세웠어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 의문문 만들어 볼까요? 뭐예요? 그냥 yes, no question이죠.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남자는 장난감을 가져오려고 트럭을 멈췄니? 라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요? stopped. 과거니까 did the man stop
이렇게 해야 되죠. did를 앞에 등장시켜요. 과거니까 일반 동사. Did the man stop? Stop what? Did the man stop the truck? Did the man인데 발음을 did the 막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부드럽게 did a man 이렇게 해도 did the man인 줄 알아요. 그죠? Did a man stop the truck to get the toys? Did a man stop the truck to get the toys? 입니다.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그랬니? 그랬으니까 그랬어. 아니 안 그랬어 해야 되죠. 자, the man 그 남자는 그라고 대명사로 간단하게 줄일 수 있죠. Yes, he did로 물었으니까 yes, he did. No, he didn't. 이렇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의문은 뭐예요? 주어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누가라고 해야 되죠. 누가 장난감들을 주술려고 집으려고 트럭을 멈췄니? 라고 물어보죠. 자, who?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who 쪽이에요. who stopped? did 필요 없습니다. do도 필요 없습니다. 엄청 좋아요. who stopped? who 쪽이에요. 제일 쉬워요. who stopped the truck to get the toys? 자, who stopped the truck to get the toys? 했습니다. 자, 그러면 answer 대답해 보세요. 그 남자가 그랬다 해야 되죠. The man did. 일반 동사는 do, does, did로 대신하면 됩니다. The man did. 그 남자가 그랬다. The man did. 또는 그 여자가 그랬으면 the woman did. 그 여자가 그랬다. My mother did. 엄마가 그랬다 하면 되죠. 세 번째 건 뭐죠? 무엇을 모를 때죠. 자, 무엇을 그 남자가 멈췄니? 장난감들을 주우려고 그 남자가 무엇을 세웠니? 라고 했어요. 무엇을 멈췄니? 라고 했어요. 자, 무엇을 what?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의문문 구조 쓰라고 그랬죠? What did the man stop to get the toys? 또 truck만 빼면 되죠? What did the man stop the truck to get the toys? Answer, 무엇을? The truck. The truck만 쓰면 됩니다. 마지막 의문문 또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뭐예요? To get the toys. 장난감을 집으려고, 뭐 하려고 하는 건 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에요. 뭐 하기 위하여가 목적이에요. 목적. 뭐 하기 위하여? 자, to get the toys. 뭐 하기 위하여 그랬으면 목적이니까 이유나 목적은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의문사 뭐예요? 무엇을이라고 물어보나요? 누구를이라고 물어보나요? 아니면은 어떻게라고 물어보나요? why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자,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랬으면 나 그러려고 그랬어. 그러기 위해서 그랬어. 그러면 너 왜 그랬어?잖아요. 자, why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to get the toys 대신에 그죠? why를 썼습니다. why 그 다음에 의문문 구조 어떻게 해요? Why did the man stop the truck? Why did the man stop the truck? 왜 그 남자는 트럭을 세웠니? The answer is 대답은 뭐예요? To get the toys. 장난감들을 집으려고, 집기 위하여. 그죠? 아, to get. 동사 앞에 to를 쓴 게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그 목적을 쓸 때 to 부정사라고 하는데 to를 써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제가 마지막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My daughter goes to her grandma by bus once a week. 자, my daughter goes to her grandma by bus once a week. 자, my daughter, 나의 딸은 goes to her grandma. 그녀의 할머니의 집에 갑니다. goes to her grandma. 그녀의 할머니에게 갑니다. 그죠? goes, 간다. 갑니다. 자, my daughter goes. 나의 딸은 간다. 간다 그러면 뭐가 궁금해요? 무엇을 간다예요? 어디에 간다예요? 이 동사가 이 뒤에 뭐 나올지를 다 알려줘요. Where, 어디에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장소 부사가 바로 뒤에 나오는 겁니다. 이 동사 때문에. 자, my daughter goes where? 어디로 간대요? To her grandma. 그녀의 할머니에게 가요. 할머니에게. 자, by bus. 버스를 타고. 버스를 타고 할 때 by 전치사 씁니다. by bus. 버스 타고. 버스 타고 라고 하면 이거 모르면 뭐라고 물어봐요? 버스 타고 가는지 기차 타고 by train, on foot 걸어서 by bicycle 자전거 타고 이렇게 교통수단을 나타낼 때는 모르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how 어떻게 라고 물어보는데요. 어떻게 가니? 그러면 by bus 버스로 이런 뜻이에요. 이건 의문사를 교통수단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how 어떻게 가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by bus how once a week 일주일에 once 한 번.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이면 얼마나 자주라는 빈도를 물어보는 거죠. once a week.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once a week. 자,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빈도예요. twice a week. 일주일에 두 번.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 No. 아니죠. three times a day. 하루에 세 번?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얼마나 자주라는 의문사가 있습니다.
이런 걸 빈도부사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자주라는 빈도를 나타낼 때는 가끔 가는지, 때때로 가는지, 맨날 가는지, always, sometimes, usually, never, 한 번도 안 가는지, 일주일에 한 번 가는지 이런 게 빈도부사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how often, how often, how often 이라고도 하고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라고 묻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다 밑에 다 써놨죠. who, where, how often 다 써놨습니다. 그럼 의문문 몇 개 만들 수 있죠? 일단 yes, no question 있죠. 그 다음에 주어 모를 때 where, how often 5개의 의문문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문장 이렇게 분석해서 다 when, where, how, who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문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yes, no question 해볼까요? 자, my daughter goes 간다 그랬으니까 가니 해야 되니까 goes s 붙었으니까 yes, does를 해야 되겠죠. do 대신 does my daughter go to her grandma? 그죠? Does my daughter go to her grandma by bus once a week? 했습니다. 그러면 내 딸이 does my daughter go 가니 to grandma 할머니에게 by bus 버스 타고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가니? Yes, she 어떻게 해요? 네, 그녀는 갑니다. go 쓰면 돼요? 아니죠. 앞에 does로 물었죠? 일반 동사는 대신해서 do 동사로 대신합니다. Yes, she does. Does she go? Yes, she does. 네, 갑니다. No, she doesn't. 아니요, 그녀는 가지 않습니다.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 뭐죠? 주어가 뭔지 모를 때. 자, 어떻게 해요? 누가? 라고 물어보죠. 자, who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who 쪽이에요. Who goes to her grandma? Who goes to her grandma by bus once a week? 자, 누가 할머니 집에 버스 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My daughter does. 나의 딸이 그런다. 자, 일반 동사는 do, does, did로 대신한다 그랬어요. My daughter does. 내 딸이 그런다.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다라고 안 하고 그런다라고 하세요. 세 번째 의문문 뭐예요? To her grandma. 할머니에게니까 where. 어디로라고 해야 되죠. 어디로? 할머니에게. 할머니에게도 어디로 해요? 자, 그러면 where. 그 다음에 의문문 구조. Where does my daughter go? Where does my daughter go?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By bus once a week. 자, where does my daughter go by bus once a week? Answer, 답은 to her grandma. 그녀의 할머니에게. 자, 그 다음 건 뭐예요? How, 어떻게, 뭘 타고, 어떻게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how, 어떻게 해요? How does my daughter go? 의문문 구조 그대로 쭉 쓰죠? How does my daughter go? 이제 by bus 빼야 돼요. 자, how does my daughter go? 그 다음 어떻게 해요? Go to her grandma once a week. 그죠? How does my daughter go to her grandma once a week? 자, answer, by bus. 어떻게 가요? 버스 타고. 마지막입니다. 얼마나 자주라고 물어봐야 되죠. 빈도부사 모르니까. 자, how often? 그 다음에 의문문 구조. How often does my daughter go to her grandma by bus? 그죠? 자, 이게 지금 붙은 게 많아서 제가 지금 한국말로 하더라도 헷갈릴 것 같아요. How often does my daughter go to her grandma?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at's it for today. 오늘은 이게 답니다. 자, 제가 이걸 아주 빨리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she put a ring on the fridge. Did she put a ring on the fridge? Yes, she did. No, she didn't. Who put a ring on the fridge? She did. I did. He did. What did she put on the fridge? Her ring. Where did she put a ring? On the fridge. Okay, second sentence. Rosa was playing with her dog in her house. Was Rosa playing with her dog in her house? Yes, she was. No, she wasn't. Who was playing with her dog in her house? Rosa was. Sarah was. With whom was Rosa playing in her house? With her dog. With her friend, Sarah. Where was Rosa playing with her dog? In her house. On the beach. The man stopped the truck to get the toys. Did the man stop the truck to get the toys? Yes, he did. No, he didn't. Who stopped the truck to get the toys? The man did. What did the man stop to get the toys? The truck. Why did the man stop the truck to get the toys? Okay, the last sentence. My daughter goes to her grandma by bus once a week. Does my daughter go to her grandma by bus once a week? Yes, she does. No, she doesn't. Who goes to her grandma by bus once a week? My daughter does. Where does my daughter go by bus once a week? To her grandma. How does my daughter go to her grandma once a week? By bus. How often does my daughter go to her grandma once a week? By bus. 오늘 뭐 배웠죠? 자,
어떤 한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 문장에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이런 거를 다 알고 그걸로 다 의문문을 만드는 법. who, 누가, when, where, how 또는 이런 거 다 알고 있을 때 그냥 그는 그랬니? 라고 yes, no question 만드는 법과 WH question 만드는 법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배운 적은 한 번도 없으실 테니까 이거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매일 읽고 녹음하고 초제고 일록초 많은 거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것만 잘 하시도록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서부터 쭉 오시던 분들은 그냥 그 순서대로 하면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Okay. See you in my next video. Bye bye.